반갑습니다.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. 오늘은 베이비도지코인 소식 한 가지 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뭐 NFT 만들 수 있다라는 홍보글이고 의미있게 볼 수 있는 건 트위터 하나 소식인데, BNB 체인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프로젝트로 해서 베이비도지가 1등을 차지를 했다. 플로키보다도 높은 이런 언급 개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도 베이비도지가 시장에서부터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, 요 소식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온체인 내용 봐도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가격 차트를 보면은 지금 9월 12일 날 최저점을 찍었던 MEXC 가격으로 9,658, 이 가격까지 거의 또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K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지금 28K, 27.9K 이 가격에서 놀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맥없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 또 배도지가 사실 굉장히 지금 계속 쟁점인데, 어떤 분이 또 올려주시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맞는 내용도 있는데 틀린 내용도 있어가지고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분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주장을 하셨는데, 첫 번째로 한국인 홀더가 많아서 갈 수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개인적으로 왜 한국인 홀더가 많으면은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히려 김치에 묻어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야, 개미가 많아져야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만큼 한국인 시체가 많아서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이 배도지가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,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이 한국인 시체 많으니까 김치들이 많이 투자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,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지갑의 온체인상에서 한국 뭐 여러가지 국가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 지갑들의 활성도 정도를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서틱에서 볼 수 있는데, 한국은 하루 활성자 수가 61명입니다. 그에 반해서 이런 그 아프리카나 유럽에서의 그 활성 정도는 훨씬 5배 뭐 이상으로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납득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,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바이낸스 상장이 안 됐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안 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설명드리면은, 여전히 전송 수수료가 지금 15%인 점, 이 부분이 탈중앙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상장을 고려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사항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, 당연히 전송 수수료가 비싸니까 이 코인을 온체인상에서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거래소상에서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,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바이낸스 상장이 가장 안 되는 부분 아니냐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바이낸스 상장을 유도할 수 있는, 배도지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. 수수료 정책 부분을 바꾸고, 그렇게 됐을 때는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노려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, 그 다음에 짝퉁 코인은 상장을 안 해준다, 요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씀으로 해주신 부분이 있다. 그러니까 이 짝퉁 코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지 코인이 있는데 뭐 베이비 뭐 2.0 코인 이런 것들 보면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, 이런 것들은.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적은 부분은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선물 쇼스키즈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.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 상승의 어떤 필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. 그러니까 이 쇼스키즈가 뭐냐면은, 선물 포지션에서 숏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어떤 그 세력이 현물로 가격을 올려 쳐버리면은, 숏에 베팅했던 애들이 자기의 손실 나는 게 두려우니까 이제 포지션 청산을 하겠죠. 그러면은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사는 곧 롱 포지션 매수가 되니까 가격의 급격한 그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. 그래서 가격이 위로 상승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숏 세력들이 파괴되는 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그 상승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선물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상장할 수 없다,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마지막에 다음 밈코인 분장 때 묻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데, 솔직히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다. 그러니까 제가 배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, 이게 밈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밈코인
중에 하나가 페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, 물론 뭐 도지도 있지만은 도지 같은 경우는 너무 시총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적다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페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탈중앙화 됐다고 볼 수도 있고, 모든 그 코인이 풀렸으니까. 그래서 뭐 재단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거의 이제 어려워진 코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밈코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랄까, 그런 것들 제일 갖춘 코인이 이제 페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시총도 굉장히 아직 그 상승 가능성도 있고. 그런데 이제 그 배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단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좀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다음 상승장이 됐을 때 이 고래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영향력이 적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저도 물론 베이비도지 코인 물량 가지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사지를 않는 이유가 이런 그 불안 요소들이 좀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베팅을 여기다가 크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밈코인 배도지에 이 묶여있는 이 리스크를 감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뭘 사야 되냐면은 이더리움 사야 된다. 이더리움.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코인 시장이 안 좋은데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을 보게 되면은 저번에 또 설명드렸지만은 전체 유통되는 코인들 중에서 23%가 스테이킹 물량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, 이 비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. 이 보라색 선이 스테이킹 비율인데, 그래서 이렇게 코인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그거를 보고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, 결국에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자산을 투자를 해야지, 그냥 한 개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,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이더리움을 모으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배도지 뭐 솔직히 지금 추가적인 소식이 없지만은 이런 리스크 감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더리움도 투자 자산으로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,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종 시황, 뉴스,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